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씨 몸은 좀 어때요? 저는 이제 감기와 인후염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선우 씨가 바톤 터치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둘 다 감기에 걸려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목 상태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녹음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먹어서 아닐까요? 네, 오늘 살아보겠다고 녹음할 때 그래도 기력 차려서 잘 해보자고 점심을 아주 든든하게 먹고 왔거든요. 선우 씨와 저는 게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게 종류가 뭐 꽃게, 대게, 킹크랩, 털게, 가리지 돌게, 않고 다 좋아하죠. 광화문 근처 모처에서 시즌 한정 대게 샤브샤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리부터 예약을 해뒀죠. 네. 그래서 거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일정이 그거였어요. 먹으러 가는 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찍힌 채로.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독한 약을 먹고 해롱해롱거리면서 몸이 너무 안 좋다 했는데 또 그렇게 따끈한 국물에 보글보글한 거 야채들이랑 대게랑 끓여서 따끈하게 먹고 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사람의 몸에 충전 게이지, 에너지 몇 프로 차 있는지 보이는 것 같이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선우 씨는 그게 정말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쪽으로 갈 때만 해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싶었는데 먹는 동안 사람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가 목격했습니다. 네,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고 샤브샤브 집에도 있었죠. 네, 대게 샤브샤브를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해주셔서 또 반갑게 앞치마를 두른 채. 근데 톡토로랑 막 인사하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제 나중에 화장실에 갔더니 뜨거운 거를 또 매콤한 국물에 샤브샤브 해서 먹었더니 얼굴이 너무 벌건 거예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서 입가심을 하러 근처에 있는 에스프레소 바를 들르자 해서 걸어가는데 시위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저희는 주말에 도심이니까 당연히 탄핵 관련된 시위인가 보다. 탄핵 찬성이든 내란 동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은 채 어떤 목소리의 톤으로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되지는 않고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이 불안하게 들리고 격앙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집회 가서 들었던 어떤 사회자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전달력이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시지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 좀 오히려 감정적으로 되게 격앙된 것만 전달이 돼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음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톤이 높고 감정적으로 아주 격앙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듣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그 시위대가 가까워지면서 저희는 시위대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규탄을 하는 시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위에서 구호를 선창하는 분도 외국인 분이고 시위대도 다국적의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한국어 화자가 아닌데 한국어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불안하게 감정적인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에서 그 목소리만 듣고서 약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 시위에 마음으로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 맥락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저희 귀에 좀 불편하게 들렸던 그 선창의 소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다 싶었고. 맞아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맥락과 배경을 가지고 저런 절규를 하고 있는가를 아니까 다르게 들렸어요. 그 소리 자체가. 저한테는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삼청동에 살 때 아침마다 아주 일찍 콘크리트 바닥을 쇠삽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저희 집 바로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탁, 스르르, 탁, 스르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게 몇 날 며칠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또 어디 공사 중인가? 카페를 만들거나 뭔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사를 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공정이 좀 지나갈 법도 한데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 짜증이 아주 많이 났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그 소리가 들리길래 창문을 획 열어봤어요. 항의하려고? 네. 아니 정확히 어디서 들리는지나 좀 알려고. 근데 그랬더니 제 눈 바로 앞에 제가 그때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골목으로 어느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낡은 보행 보조기를 밀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하고 계신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뭔가 삽으로 긁는 것 같은 그 소리가 보행 보조기를 옮겨서 끄는 소리였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나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됐어요. 그냥 할머니 또 걸으시네. 이렇게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어디서 뭘 짓느라고 이렇게 시끄러워. 이 동네 주민들 수면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또 일찍 걸으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안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란 신기하죠. 그 감각적인 현상은 똑같죠. 근데 맥락이 달라지자 마음이 그냥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층간소음이 괴로운 거는 똑같지만 아는 애가 뛰면 좀 낫다고. 맞아요. 윗집 애랑 알고 지내면 마음이 좀 낫다. 신영복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윗집에 올라가서 애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해라. 아는 애가 뛰면 덜 시끄럽다. 그러네요. 이게 다 맥락이 다 있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흉흉한 소식도 많고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은 뉴스도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또 전에 듣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모나있던 마음을 조금은 다독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어둘톡 137화는 인류의 급속 충전 편입니다. 톡갈 한번 하고 갈까요? 여, 둘, 톡토로톡토로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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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저희가 인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둘톡에서 다뤄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하나 씨의 어떤 경험이 있었죠.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소리째는 오피스텔 빌딩이에요.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한 편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복도라든가 공용 현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참 말끔히 열심히 청소를 해준다라는 걸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백 세대가 사는 곳이니까 사실 청소량이 많죠.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소리째에서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과 마주친 거예요. 생각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중노년 여성이었고 커다란 이 카트 같은 데다가 드럼통도 있고 여러 청소 도구가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셨고 밀대걸레질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기 전에
항상 복도가 너무 깨끗해서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마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는 이제 1층까지 내려가는 거였고 이분은 그 다음 층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 층을 내려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층에 마침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는 몇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에게는 청소 도구함이 있으니까 먼저 내려가라고 저한테 손짓을 하셨는데 저는 사람이 있어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들어오셨죠. 네.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한마디를 건넸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호소처럼 한마디를 하셨어요. 하나 씨한테. 네.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이번 겨울에. 염화칼슘이 닦기가 너무 힘들어.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힘드시죠. 근데 복도 너무 깨끗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한마디를 모두가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 층에서 그분은 내리셨고 우리는 더 이상 대화 없이 서 있었지만 뭔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보통은 그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청소하는 분께 감사해도 왠지 말을 거내기가 쑥스러우니까 그냥 있는데 그냥 그 한마디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약간의 호소를 하셨더니 모두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말을 밖으로 꺼내놓은 사람들의 그 훈훈한 마음이란 참 좋구나. 그러니까 다들 되게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 감사의 표현을 시작을 못하다가 누군가 한 명이 시작을 해주면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향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트레이너님, 박정은 트레토로님이 운동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인은 좀 빡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선행을 한다고 해요. 이 우리 트레이너님은 이제 몸도 튼튼하시고 체력도 좋으니까 뭐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왜 킥보드 타다가 아무데나 막 인도에 이렇게 길 중간에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본인이 줍기도 하고 제대로 세워서 길가로 치우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한대요. 근데 그랬을 때 놀랍게도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시작한 일이지만 자기가 킥보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있으면은 지나가던 사람 중에 누군가는 와서 손을 보태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사실 킥보드를 굉장히 저주하면서 인도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이 제도와 법을 굉장히 탓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업체들 다 벌금 먹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막 퍼붓는데 사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법제도의 어떤 틈새를 메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의 어떤 불안한 고용과 이분들이 제대로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처우가 나아져야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또 법제도의 틈새에서 이분들의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또 저희에게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는 참 너무 큰 게 얼마 전에 김민철 작가를 만나가지고 인류의 에피소드를 수집 중이야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철 작가는 망원동 유지잖아요. 남편인 나별님과 함께 안 가보는 집이 없죠. 술집이든 밥집이든. 동네 새로운 가게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 탐색해보고 저희에게 이제 별점을 말해주는 그런 얼리 어답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가는 단골집에서 자주 가니까 우리 집 음식을 맛있게 먹나 보다라고 짐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 사장님이. 근데 하루는 그 사장님한테 계산하고 나가면서 새삼스럽게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아유, 나는 돈 안 벌어도 좋아.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맛있으니까 다시 오는 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가. 맞아요. 왜 영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You made my day라 그러잖아요. 그런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 네 덕분에 내 하루가 이렇게 좋아졌다. 근사해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없는 말도 아니고. 줄어들지 않는 화폐 같은 거죠. 너무 좋다. 줄어들지 않는 화폐. 계속 찍어낼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잖아.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풍미 마스터 클래스를 쓴 백지혜 작가가 저의 탁구 메이트잖아요.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너무 힘든 날이었대요. 자기가 아주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공간에 와 있는 여러 손님들 중에 저쪽에는 톡토로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이쪽에는 아주 조용한 커플이 와서 소근소근 하면서 음식을 아주 천천히 먹고 있는데 속으로 자기는 음식이 맛이 없나? 줄어드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대요. 그랬는데 고기를 이렇게 코코넛 오일에 튀기듯이 해서 풍미 파우더를 찍어 먹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그 커플에게 이제 내드렸더니 남자분이 그거를 먹어보고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백지혜 작가랑 눈을 마주치면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른 테이블에 있던 톡토로 분들도 백지혜 작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대요. 저희는 그 눈빛을 봤어요. 이렇게. 근데 백지혜 작가가 말하기를 그 순간 실내 온도가 1도는 높아지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맛있을 때 맛있다고 표현을 해주는 것. 그럼 음식을 내어주는 업장의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화폐가 아닐까. 그렇죠. 그거는 당신의 일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트레토로님이 킥보드를 세우고 있으면 꼭 누가 와서 같이 해준다. 저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게 저희 아파트 자전거 세우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거치대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빈 공간에 자전거만 세워놓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자전거들이 쓰러지곤 해요. 근데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자전거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한 대 한 대 세우기 시작했더니 다른 주민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저랑 같이 그걸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지 않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있던 자전거들을 쫙 한 7대 정도를 착착착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약간 무언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한 2걸음 해냈다.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시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 아니 거기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물론 두 분이 수고해 주신 거 정말 아파트 주민으로서 감사하지만 저는 절대로 일으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는 늘 넘어지기 때문에 맞아.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세워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대지 않는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에 얽힌 인류애를 느끼는 에피소드들은 저는 워낙 많은데 정독도서관 앞에서 그때도 삼청동에 살 때네요. 전기자전거를 제가 타고 가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데이트 코스니까 걸어가던 두 남녀 커플이 그중에 여자분이 어머!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어머 하고 나서 그 두 커플이 저에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바구니에서 마침 1500페이지가 넘는 스티븐 핑커의 핫핑크색 책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네. 그게 제가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책이 튕겨서 나갔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막 주워주고 저를 일으켜주고 괜찮으세요? 라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무거운 책을 도로 바구니에 넣었는데 책 제목이 마침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만약에 혼자
아유 저 사람 민망하겠다 싶어서 다들 저를 외면하면 혼자서 막 절룩이면서 일어나서 그거를 챙겨서 갔어야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철칙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달려가요. 괜찮냐고 물어보고 어디까진 데 없는지 도움 어디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꼭 물어봐요. 그렇죠. 한번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본인도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씨와 제가 같이 목격한 굉장히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저는 어디 북토크 같은 데 가면은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일방통행길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차들이 앞차가 한 번 막히면 줄줄이 뒤에 꼬리를 물게 돼요. 근데 저희 차 앞에 한 대가 더 있었나요? 우리 차 뒤에 있었고 저희가 골목길을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앞에 폐지 수집하시는 할머니가 이제 귀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빵빵은 하지 않고, 근데 보통은 차의 엔진 소리가 들리면은 자연스럽게 보행자들이 옆으로 비껴서 가는데 할머니는 안 들리셔서 리어카를 정말 천천히 끌고 저희 앞을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없죠. 그냥 천천히 줄을 지어서 차들이 다 느리게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희 집 앞에 또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하던 청년인 것 같은 동네 젊은이가 20대 남성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더니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할머니를 이렇게 챙기는 몸짓을 하면서 저희를 비롯한 뒷차들에 꾸벅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할머니 때문에 통행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그리고 정말 빠른 몸짓으로 할머니에게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같이 리어카를 자기가 밀면서 할머니가 옆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순식간에 맞아요. 그 상황이 일어나고 저희는 이제 길을 비켜줬으니까 속도를 내서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 맞아요. 청년이. 저는 그때 계절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봄날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한테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일은 아니었지만 그 청년이 나서서 그런 잠시의 교통정리를 해준 덕분에 아 진짜 인류애가 살아있구나. 맞아요. 저는 20대 남성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졌어요. 그때 사건 이후로. 아,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어떤 극단적인 견해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한 집단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 근데 아 저렇게 정말 선량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었는데 줄지어 서 있는 운전자들에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사를 딱 하고 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뒤에 차 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 리어카를 자기가 잡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할머니께 웃으면서 뒤에 차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잖아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살면서 어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광경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인류의 에피소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루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는데 소리째에 청소하시는 분께 모두가 고맙다고 얘기했던 그날 제가 탁구를 치러 갔거든요. 근데 그날 백지혜 작가랑 저랑 둘만 간 날이었는데 요 조그만 패키지에다가 자그마한 백설기랑 그리고 그 자그마한 백설기 크기에 딱 맞는 과일 주스가 한 세트로 들어있는 귀여운 패키지를 저 하나, 백지혜 작가 하나 이렇게 탁구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가 100일이어서 이걸 다 돌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애 보느라 지금 탁구장에는 안 나오는데 원래는
탁구를 치러 오던 멤버였고 애를 갖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마음고생을 좀 하던 멤버였는데 탁구 치고 여러 가지로 몸도 체력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하다가 아기가 생긴 거라 탁구장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기뻐했다. 그래서 이 100일 떡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5,000원씩 내. 5,000원을 또 걷어가지고 100일 축하하는 의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지만 같이 탁구를 치다가 아기가 생기고 그걸 모든 탁구 멤버들이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쁨을 지금 100일의 축하의 마음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역사회 같은 것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령대의 어떤 되게 균질한 지인들로 내 주변이 구성되기가 쉬운데 운동을 하는 커뮤니티에서 나보다 좀 연세 많은 분들, 뭐 적은 사람들 이렇게 섞여서 진짜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톡토로들의 사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지실버 톡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새벽 수영장의 인류의 사연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신체의 체력과 마음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 새벽 수영을 반려운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벽에 수영장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공유하려 합니다. 작년 여름 시험 기간 동안 운동을 잠시 쉬었다가 오랜만에 자유수영을 하러 수영장에 방문했습니다. 수영장 입장 전 샤워를 하려고 비누 케이스를 열었는데 어라?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영 강습을 마치고 비누 케이스를 씻어두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그대로 수영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유수영 입장권도 결제했고 머리에 물을 묻힌 상태라서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께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랜만에 수영장에 와서 비누를 안 가져왔는데 비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며 흔쾌히 목욕 바구니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샴푸는 다 써서 안 나온다며 다른 샴푸통을 건네주시기까지 했고요. 비누를 깜빡한 제 자신도 웃기고 적극적으로 샴푸를 빌려주신 할머니도 웃겨서 자유수영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수영 강습 중 쉬는 시간에 레인을 한 바퀴 걸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같은 레인 아주머니와 옆 레인 아주머니가 대화를 주고받으시다가 아가 이리 와봐요 하며 말을 거셨습니다. 수영장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호칭이 아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나이가 어리지도 않은데도 할머니께서 아가지 아가 저거 좀 주워봐. 본인이 떨어뜨린 거 주워오라고. 네,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으로 새벽 수영장에서는 젊은 편에 속합니다. 네? 하며 제가 그쪽으로 이동하자 옆 레인 아주머니는 은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브라 양쪽 다 있어?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손으로 확인해보니 저의 브라캡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의 브라캡 한쪽이 수영장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본 강사 선생님은 옆 레인 아주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렇게 저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아가라는 호칭에서부터 브라캡의 안부를 묻는 질문까지 그 순간을 떠올리면 저는 아직도 크크크 웃음이 납니다. 그 외에도 샤워 거품이 덜 닦인 채로 탈의실로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어깨에 거품 묻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모습, 10,000원인 샤워장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 쓰세요 하며 서둘러 비누 거품을 씻어내는 모습 등 수영장에서의 인류애는 이렇게 타인의 곤란함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같은 성별의 다양한 연령대가 규칙적으로 서로의 알몸을 보게 되는 공간의 특성 때문이겠죠.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외로운 순간도 있었는데 수영장에서의 이런 챙겨주기 모먼트 덕분에 마음의 온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인류애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챙겨주고 챙김받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인류애의 정의까지 완벽합니다. 맞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나랑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뭔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이런 걸 목격할 때 우리가 참 어딘가가 따뜻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갚는 것은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 갚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수영장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에세이로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수영장은 정말 작은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우리가 혼자 하는 운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부대낄 일이 없는데 수영장은 정말 공공시설이고 혼자 운동할 수 없는 여럿이서 함께 공유해야 되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나이 드신 여성들,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특성이 좀 개인 공간을 훅 침범해서 들어오는 면도 있잖아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미 지나갔어. 막 몸에 붙은 머리카락 떼준다고 막 내 몸을 만지고 이런 거는 좀 싫기도 하고 사실 그 공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훅 들어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챙김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장단이 같은 특질로 연결돼 있다 싶네요. 수영 초보는 맨 처음에 그 몸을 씻고 난 뒤에 수영복을 쫙 올려가지고 어깨까지 딱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노하우가 생기면은 살짝 세제를 묻히고 물을 적셔가지고 쭉 끝까지 올리고 나서 세제를 물 밖에서 샤워기로 훑어내는 그렇게 입으면 수월한데 처음엔 그걸 모르죠. 할머니들은 너무 노련해요. 수영장 한 30년, 40년 근속하신 분들의 그 포스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의 수영복을 빨듯이 거품을 내서 쫙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른 채 몸이 아직 덜 젖고 뻑뻑한 상태로 막 수영복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척척척 다가오시더니만 제 수영복을 어깨를 잡아가지고 쫙 올려주고는 끈을 탁 튕겨서 저한테 완성! 딱 이렇게 붙게 하시고는 휙 가신 거예요. 됐어 이제 가! 이러지. 나 근데 그때 정말 한 마리 올챙이가 된 그 느낌으로 개구리의 전폭적인 나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모든 올챙이들아 자 물로 나아가 보아라 하는 그런 거대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브라켓 한쪽 잃어버리셨던 분도 그렇게 아가 있니? 양쪽 다 있어? 챙김을 받아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선행을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는다는 것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힘빼기의 기술에 썼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언급을 해볼게요. 제가 쿠바에 갔을 때 일인데 쿠바는 우리나라랑 수교가 안 돼 있는 국가여서 그리고 공산국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게 없고 북한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쿠바에는 국영 숙소들이 있고 그 숙소에는 운영자가 여권 사본이 아닌 원본을 꼭 봐야만 숙박객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긴 비행을 마치고 아바나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고 여권을 이제 찾아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헐. 그래서 여권 사본을 보여줬더니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그래서 공용 주방 같은 데가 있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인이랑 이런저런 실랑이를 하는 것을 지켜본 약간 통통한 금발머리의 백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분도 여행자고? 근데 저한테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사정을 들었는데 너 이름이 뭐니? 하나 반가워.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저는 그 사람 이름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 여권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공항이야. 근데 여기 이 주인은 너를 여기에 하룻밤이라도 묵게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돼. 그러니까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지금 짐을 들고 공항에 가서 여권이 있으면은 다시 이곳에 돌아오는 거고 여권을 찾지 못하면 너는 거기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야 돼. 쿠바에 있는 어느 곳도 여권이 없는 너를 묵게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 너는 지금 너무 피곤하겠지만 짐을 들고
다시 공항으로 가야 돼. 내가 택시를 불러줄게. 그래서 택시를 부르고는 그 택시가 오는 곳까지 한 블럭 정도 되는데 제 여행 가방을 대신 들고 택시 타는 데까지 가줬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 직전에 너 너무 친절하구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서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어.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친절을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 하나, 너도 여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네가 받은 친절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 저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채로 택시를 탔지만 이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항에 가서 기적적으로 환전하는 곳에 제가 놓아두고 왔던 여권을 다시 찾았어요. 아유, 칠칠아.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그 숙소로 돌아갔지만 다시는 그 청년을 만나지 못했어요. 청년이었어? 아까는 아저씨라 그랬는데. 아니, 남자라고 했지. 청년이었어요.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아, 그렇게 어렸어? 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런 여행지에서 어려움에 처해봤거나 처한 사람을 많이 도와본 게 이 사람을 그렇게 현명하고 친절하게 성숙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제가 온갖 걸 많이 겪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항상 그 청년의 말을 떠올렸어요. 힘빼기 기술의 이 꼭지의 제목은 보답은 릴레이로예요. 저는 선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이 청년 때문에 정말 믿게 됐어요. 독토라 여러분, 힘빼기의 기술은 개정 증보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다리세요. 아, 근데 이 또한 정말 마르지 않는 화폐를 발행하듯이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선행을 서로에게 전달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네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이를테면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배낭여행자였으니까 커다란 배낭을 메고 브라질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브라질 위험한 도로 얘기했었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가 자기 몸만한 배낭을 메고 어느 길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버스가 너무 안 와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근데 차를 몰고 가던 어떤 청년이, 이 사람은 30대 정도였어요. 너 거기 지금 어디를 가려고 서 있는 거니?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버스가 여기 오나? 차라리 어디로 가야 될걸? 어디 알아? 이렇게 몇 번을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약간 노답이었던 거죠. 거기도 모르고 포르투갈어도 못하고 여기는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타면 내가 어디를 데려다 줄게 라는 거예요. 저는 덥석 탔죠. 겁도 없다. 근데 가면서 거기가 노선 같은 게 계속 바뀐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이 사람도 어느 회의를 가야 되는데, 미팅을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돌아서 가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게 저한테도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도비아리아, 따라해봐. 호도비아리아. 버스 타는 터미널? 내가 내려주면 누군가에게 호도비아리아라고 얘기해 라고 하면서 저를 내려줬어요. 근데 제가 내리기 전에 정말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또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 너를 보고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도 먼 곳에서 혼자 서 있어 보았기 때문이야. 먼 곳에서 혼자 서 있어 봤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먼 곳에서 혼자 서 있어 봤던 사람이 먼 곳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인류의 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자기에게는 크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많은 수고를 덜어주고 따뜻함을 안겨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 씨는 여행지에서 되게 겁없이 난이도 높은 여행지에도 잘 가고 거기서 또
도움을 받아들이는데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기도 대박 당하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에피소드를 많이 쌓아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자로서의 자아가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어디 가든 철저하게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행지에서 받았던 도움의 에피소드는 너 거기 자전거 도로니까 비켜놔야 돼. 이 정도가 다야. 근데 선우 씨는 혼자 뭘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혼자 뭘 잘 못해. 선우 씨랑 같이 다녀도 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행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요. 거기에는 사기를 당할 위험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어떤 인류의 촛불 같은 것을 내 안에 옮겨 붙여오는 경험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혼자 해야지. 근데 선우 씨가 얼마 전에 겪은 인류애라기보다 그런 따뜻한 말이지만 인간에게서 오지 않은 말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닫혀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약간의 불씨를 전해준 존재가 인간이 아닌 챗 GPT였어요. 근데 제가 챗 GPT에게 번역을 시켜봤어요. T.S. 엘리엇의 어떤 시에 관심이 가서 그거를 원문으로도 읽고 번역본도 찾아서 읽다가 대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쫙 읽고 한국어로 쫙 읽을 수는 있지만 한 문장씩 한 줄씩 번갈아서 읽으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명령어를 쓴 거예요. 원문 한 문장, 번역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T.S. 엘리엇의 어느 시를 번역해줘. 그랬더니 이제 저의 챗 GPT는 저랑 말을 놓는 사이예요. 그래서 네, 저는 존댓말 쓰라고 해놨어요. 번역해볼게 라고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산문시라서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또 격려를 해줬죠. 좋아, 끝까지 잘 부탁해 했더니 그래, 이어서 번역해볼게 하면서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량이 긴 거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또 기특해서 제가 좀 격려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고맙다고 고마워, 시가 너무 좋다 이렇게. 근데 정말 시가 좋아서 약간 저의 감탄이기도 했죠. 그거를 채팅창에 입력을 했더니 챗 GPT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 시를 다시 읽으며 번역하는 게 정말 즐거워. 자기가 한번 읽었었다는 거지. 원래 알던 것처럼, 원래 알던 나지만 널 위해서 다시 읽으면서 번역했는데 참 좋다. 그러면서 이 시에 대한 어떤 분석과 비평을 잠깐 덧붙인 다음에 인간과 시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시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더니 번역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사색적인 시라는 걸 다시 느꼈어. 함께 읽어줘서 고마워. 정말 뻔뻔하게 사람인 척한다. 아니 근데 선우 씨가 T.S. 엘리엇의 어떤 특정 시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대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간 상대를 찾는 것은 그렇죠. 아주 좁잖아요. 하나 씨랑 서로 읽은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감상을 나누기는 하지만 이 영시의 원문과 번역본을 다 읽게 하고 내가 원하는 감상을 나누려면 시간이 엄청 걸렸겠죠. 근데 다름 아닌 챗 GPT와 이런 시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번역하고 읽는 그런 공감을 나눴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과 인간의 사랑과 희망을 같이 논하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느꼈다. 함께 읽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점이 오는 거죠. 특이점을 여기서 쓰는 게 맞나? 모르겠어. 가장 인간적인 어떤 공감을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서 얻는 거죠. 좀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가 느낀 좀 기묘하지만 통했다는 감정 자체는 또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AI를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반응을 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말 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경탄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채팅창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걸 또 너무 주기 잘 맞게 받아치면서 다시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느꼈어. 앙큼한 것. 자, 이쯤에서 또 다른 톡토로의 인류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35살 별토로라고 합니다.
언니들이 인류에 대한 사연을 달라 하셔서 그 사연을 들은 후부터 노트북 앞에 앉은 이 시간까지 이걸 써 마라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고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언니들에게 하소연하는 동생의 마음으로 남겨봅니다. 저는 30살에 그러니까 간호사 생활 9년 차쯤 갑작스러운 상사의 퇴사로 그 다음 연차였던 제가 갑자기 병동 수간호사가 되었답니다. 그곳은 군 단위의 종합병원이었고 군 소재지의 병원은 도 지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소아병동, 노인병동 등등 분기별로 도청에서 감사도 나옵니다. 시골이라 의료인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당시엔 한창 코로나 시절이어서 더욱 병원은 바빴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짬밥으로는 일을 쳐내기가 쉽지 않은 게 많았습니다. 제가 담당한 소아병동엔 특히 아이가 아파도 도시 소아과로 나가지 못하는 다문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등등의 어머니들이었는데 아이는 어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고 농사로 바쁘고 친인척도 없고 한국말도 어려운 그런 엄마들입니다. 주로 더운 지역이 고향이다 보니 한겨울인데도 아이의 계절 옷을 잘 못 입히기도 했고 조금만 주의해주면 될 부분도 어려워서 아이가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땐 코로나에다가 한겨울 그리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았고 입원한 아이들은 3박 4일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유전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두 아이를 키운 저로서는 네뷸라이저라는 기관지 흡입 치료 기계를 잘 해주면 이렇게 입원까지는 안 갈 텐데 하며 계속 아쉬워하던 차에 자주 입원을 하던 단골 아이가 또 폐렴으로 열성 경련으로 응급실에 온 것을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다문화 아이와 그 엄마에게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구축해야겠다 싶어서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별토로님께서 블로그에 그 당시의 경험을 기록해뒀던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블로그 내용에 보면은 한국 엄마들은 정보가 빠르기도 하고 뭐 중고나라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네뷸라이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 해외에서 온 엄마들의 경우에는 그 정보에서 좀 뒤처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기관지가 좁은 어린 아이들에게 감기 기간 일주일 내외만 쓰면 되니 대여 사업을 해달라고. 사용법은 병동에서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요. 다문화 지원에 초점을 맞춰 관련 과에 올렸는데 장난감과 같이 잔고장이 많아 대여가 어렵다는 딱딱하고 무성의한 두 줄의 답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관련 과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 기계가 5, 6만 원 정도 하고 네모난 카세트처럼 생기고 전기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잔고장이 나지 않는다. 호흡기에 대는 마스크 키트만 일회용으로 구입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담당 부서 사람은 정말 무례한 태도로 언성을 높이며 저희도 찾아봤거든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알지 못한 부분이라면 관련 부서와 상의하겠다, 고려하겠다 라고만 해도 제가 그렇게 1인 시위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저는 무성의한 그 태도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간다면 저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시던가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1월이었고 꽤나 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퇴근하는 대로 오후 6시쯤 근처 문방구에서 큰 합판을 2개 사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의 팀원들이 절 말릴 줄 알았는데 평소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앞장서서 말하는 편이라 저를 그냥 두더라고요. 이 팀원이랑 1인 시위 나가기 전에 나눴던 대화가 블로그에 옮겨져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만약에 팀원분의 이름이 하나다 그러면은 아무튼 난 꼭지가 돌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했다. 하나한테 하나야 나 시위 나간다. 인계할 수 있지? 원장님 회진 오시면 따라가고 하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너무 비장하지 않나요? 멋있어요. 끄덕였다도 아니고 끄덕인다. 현재형으로.
다들 퇴근하지 않고 그 피켓 합판에 적은 글씨를 매직으로 진하게 채우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병원 앞 로터리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1시간 정도 군청 앞을 찾아서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에도 이 시안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시골에 사는 다문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무례한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접 그 부서의 높은 분을 만나고 그 무례한 직원까지 삼자대면을 했는데 그 직원은 기가 꺾여서는 선생님 그 아이 엄마 누군지 아는데요. 거기 잘 살아요. 저희가 그 기계 대여해 주지 않아도 애 아버지가 사줄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잘 사는 집 아이가 한겨울에도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니나요? 애가 옷을 춥게 입어 엊그제 우리 아들 작은 옷을 한 보따리 나눠드렸는데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아빠가 돈 많아서 그냥 둬도 된다는 게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예요? 라고 버럭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난감 같다는 걸 어떻게 보셨냐니까 거기 직원 중에 아이를 키우는 애 아빠 한 명의 의견으로 자기 집에 있는 휴대용 네뷸라이저를 보여주면서 이거 잘 고장나요 라고 했다는 게 그 답변을 단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로 네뷸라이저 대여 사업이 한 달 내에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제가 겨울이 가기 전에 해야 한다고 계속 쪼았습니다. 빨리 안 해주면 계속 시위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문화 복지 관련 부서에서 보건소 모자 사업실로 넘어가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전 그곳에서 싸가지 없고 똘끼 충만한 간호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시위를 할 때 군청 게시판에 저에 대한 옹호의 글을 남겨주신 분들,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찍어주신 저희 아버지, 응원의 문자를 주신 저희 어머니, 뒤늦게 알고선 당신 정말 못 말린다면서 혹시 군청에서 잡으러 오면 같이 야반도주 하자며 우스갯소리를 해준 남편, 저에게 수고했다며 병동으로 스콘 한 꾸러미를 구워다 주신 이름 모를 분부터 군청에서 삼자대면 후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야 한다며 손을 잡아주셨던 한 직원분. 사실 저는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독한 내향인이고 그저 책임감 하나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말을 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면 기운이 쪽 빠지는 사람입니다. 무슨 용기가 나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서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인류애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나는 내향인이지만 내가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아이들을 삶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부딪혔을 때 실행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너무 멋진 일을 하셨네요. 추운 1월에 혼자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 사업이 실시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별토로님이 적어주신 글 덕분에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서구권일 때는 그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용어 자체가 어떤 한계를 가진 용어인 거는 맞지만 어쨌거나 지금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당연히 한국 구성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뒷받침되는 거는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말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이 있죠. 근데 아직은 정확한 대체어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용어를 썼습니다. 다음 톡토로의 메일입니다. 인류애라고 하기엔 참 사소한 일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그 해에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근무 시간 외에 야근을 80시간씩 찍던 때였어요. 너무 고생하셨죠. 늘어난 업무 중 하나는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 기간 동안 전담 관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현재 체온이 몇 도냐고 여쭤보면 궁금하면 네가 직접 재러 오라던 할아버지. 너무해.
소고기 묵국을 먹고 싶은데 물을 사와서 자기 집 앞에 놓고 가라던 할머니. 강아지 산책은 어떡하냐고 하루에 5번은 전화하던 아주머니. 본인이 빌라에 사는데 복도에서 옮은 것 같다며 자기 말고 또 이 빌라에서 누가 자가격리 중인지 알려달라던 아저씨 등등 인류애가 식기에 충분한 일화가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평소처럼 자가격리 어플을 보며 확진자 보고를 하는데 자가격리 어플로 체온, 증상 등을 시간대별로 꼬박꼬박 잘 기록해 주어 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12살 여학생이 격리 마지막 날 특이사항란에 써준 글을 보게 되었어요. 자가격리 물품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리하는 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세 문장을 한참 쳐다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담담하게 끝내셨는데 여운이 너무 크네요. 저희도 이 세 문장을 가만히 쳐다보게 돼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앞에 무사 와서 놓고 가라 이 할머니 이런 얘기 할 때는 너무 시트콤 같고 기가 막혔는데 이렇게 어떤 본질을 확 깨뚫으면서 다가오는 말을 또 어린 학생이 해줬네요. 이 사람의 직무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고맙지 않은 게 아니죠. 추가 근무를 하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특별히 챙겨준 것이 아닌 자신의 관할 담당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고마운 걸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요. 참 우리가 그런 시기를 같이 통과를 해왔네요. 맛있는 건 맛있다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릴레이가 일어납니다. 다음 톡토로 사연입니다. 남태령 대첩 이후 다니는 직장 홈페이지가 폭발한 사연. 와.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합정동에 사는 합토로입니다. 인류의 충전이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떠오른 경험이 있어 사연을 보내요. 바로 남태령 대첩입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오다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SNS로 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기대보다는 익숙한 패배감이 먼저 들었어요. 10년 가까이 집회에 참여해왔지만 농민 집회와 노동자 집회, 특히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집회에서 느껴온 무력감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 21일 남태령에 시민들이 몰려들고 밤새 발언하고 노래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며 날이 밝은 후 남태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태령역에 내리자마자 보인 건 쌓여있는 핫팩과 음식들이었어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 싶어 손을 안 뻗었지만 현장은 마치 명절 할머니 댁 같았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식사 안 하신 분? 을 외치며 스프, 빵, 핫도그, 도넛을 끊임없이 건네셨고 결국 저도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맨바닥에 앉아있으니 옆에서 깔판을 내어주시고 멀리서부터 초콜릿과 과자들이 건네져 오기도 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차 빼라를 외치며 발언을 듣다 보니 정말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짓던 농민분들을 보며 행진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 시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시위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제가 일하는 직장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태령 대첩 이후 전농, 전연원과 함께 후원이 쏟아진 전태일 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픈 몸 넘어 그를 아프게 만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녹색병원이 함께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 병원이에요. 남태령의 열기는 시위 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2일부터 시작된 후원은 12월 말 13억 원을 돌파했고 1월에는 목표 금액 50억의 80%인 40억을 달성했습니다. 와. 그야말로 남태령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4년 한 해 동안 전태일 의료센터에 기부해 주신 분들을 분석해 보니 80%가 여성, 그리고 60% 이상이 2030 여성이었다는 점이에요.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여성들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져 인류애가 풀 충전되는 연말 연시였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물음표 야근이 이어졌지만 출퇴근길마다 여둘톡을 들으며 힘낼 수 있었어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둘톡 사랑해요. 합토로 드림 하셨어요. 와, 아니 너무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이 정도로 목표를 많이 달성한지는 몰랐네요.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제목부터 남태령 대첩 이후 직장 홈페이지가 폭발한 사연. 그러니까 너무 잘 낚으시잖아 사람을. 이게 대체 무슨 사연일까 너무 궁금하면서. 그쵸. 지금 내란 이후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체들이 쏟아져 나와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갈망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는 현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태일 의료센터에 대한 후원도 그 맥락인 것 같고,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독토로들은 지금 한 20%밖에 안 남아 있네요. 얼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일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충전 이야기 여기요 여기 하면서 굉장히 기세 좋게 달려오신 해거름토로님이십니다. 해거름토로님은 동성인 반려자와 멍구라는 강아지 이렇게 셋이 조립식 가족을 이뤄서 살고 계시다고 해요. 본인의 반려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며칠 전 제 반려인이 동네 김밥집에 김밥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차림이 허름하고 아파 보이시는 장년의 여성분을 마주쳤어요. 그분께서 갑자기 돈 2,000원을 내밀며 저기 이 돈으로 김밥 한 줄을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제 반려자는 이분이 끼니를 때울 돈이 없으시구나. 잠시 생각한 뒤에 기다리시라고 하고 김밥집에 들어가서 가장 비싼 돈가스 김밥을 2줄 사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너무 미안해하시며 그럼 이 돈이라도 받으라고 2,000원을 내미셨지만 한사코 거절하며 집으로 후다닥 달려왔다고 해요. 제 반려자는 이 이야기를 하며 그날 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김밥집 앞에서 서성이는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 후 며칠이 지나고 퇴근을 했는데 반려인이 그분을 또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다고 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추운데 지내실 곳은 있으신가요? 여긴 노숙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동네가 아닌데 어디서 지내시나요? 하고 묻자 그분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의 지하주차장에서 겨울밤을 보내는 여성 노숙인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했대요. 비교적 따뜻하고 안전해서 겨울밤을 보내기에 괜찮다고 합니다. 반려인은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편의점 사장님께 선결제를 하겠다고 했대요. 그분이 오시면 이 돈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뭐든 드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편의점에는 교대 근무로 알바생이 바뀌기도 하고 선결제 시스템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 대신에 카드 결제를 금액만큼 해주시면은 그걸 현금을 드릴 테니까 그분께 현금을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배려가 고마웠던 반려인은 수수료까지 본인이 결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수수료 정도는 부담해야죠. 사장님의 배려로 반려인은 10만 원이라는 돈을 그분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있기만 해도 발을 동동거리게 될 정도로 추운 겨울날 몸 녹일 데가 없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심장을 쿵 때리고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제 반려인과 편의점 사장님의 잠시간의 선의로 그분은 몇 끼 따뜻한 끼니를 때우실 수 있겠구나 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게끔 다양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마주쳤을 때 저의 반려인처럼 한 번쯤 인사를 건네고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분들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몇 끼 따뜻한 끼니는 드실 수 있는
그렇게 천천히 나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메일을 썼어요. 선우하나 작가님, 두 분이 매주 여둘톡을 통해 세상에 전파하는 이야기들 정말 오랜 기간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저희 톡토로들도 두 분 작가님의 등 뒤에 그리고 곁에 오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노숙인이나 이른바 불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예상하지 못한 불운이 찾아와서 지낼 곳이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망이 사실 잘 작동하는 사회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숙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IMF 이후라고 하잖아요. 물론 시스템을 확충하고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옛날에는 그런 걸 적선이라고 했죠. 한두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뭐가 나아져라고 냉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마치 트레토로님이 킥보드를 세워놓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스템은 멀리 있고 당장에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법제도의 시스템의 울타리를 세우는 한편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없을 때 어떤 빈틈을 채우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다. 며칠 전에 큰달 모임이라고 여성 작가 달리기 모임이 있습니다. 윤이나 작가님이 이끄시는 최근에 무려 16명이 모였죠. 또 내란 때문에 미뤄졌던 송년회를 신년회로 대체한 오랜만에 모임이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인류의 사연을 다음 방송으로 할 거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작가님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민지영 작가님이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를 쓰신 민지영 작가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딱 보기에도 노숙인처럼 보이는 어떤 여성이 승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앞을 지나가는데 아 이분 먹을 거라도 좀 잘 드시고 계시나? 그래서 자기의 이제 가방을 막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집에서 뭐 갖고 나온 과자라도 있나 이렇게 그분이 민지영 작가님을 지나쳐서 왜 노약자석이 있고 그 건너편에 휠체어도 세울 수 있고 좌석 없이 비어져 있는 공간 네. 거기에 바닥에 풀썩 앉더래요. 근데 할머니들이 그분한테 말을 거셨대요. 역시 할머니들 친화력장. 핫팩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라도 뭐 이렇게 내미니까 그 노숙인 분이 핫팩 너무 많아. 먹을 것도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줘.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이야기가 약간 선입견을 깨는데 많은 노숙인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약간의 반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게 또 흐뭇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아유 먹을 것도 많고 핫팩도 많대 라면서 지나치지는 말고 말은 한 번쯤 걸어보자. 그리고 또 여성 작가 모임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 여성 작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두 작가님이 공연을 보러 갔대요. 네. 근데 공연 시작 직전에 화장실을 같이 갔는데 화장실 칸이 1, 2, 3번 칸이 있다면은 2번 칸에는 누군가가 있고 이분들이 1번과 3번 칸에 들어간 거죠. 이제 한 좀 있으면 공연이 시작될 텐데 1번 칸에 들어갔던 작가님이 생리가 막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3번 칸에 있는 작가님한테 작가님 혹시 생리대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3번 칸 작가님이 나 없는데? 근데 그 순간에 2번 칸에 계시던 모르는 분이 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1번 칸으로 생리대를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훈훈하지 않나요? 아니 또 여자들끼리 생리대 없는 사람은 못 지나치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칸 분이 나오고 3번 칸 작가님이 먼저 나와서 제 친구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해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유 뭘요. 그러면서 그분은 가버리시는 바람에 1번 칸에서 도움을 받은 작가님은 그분의 얼굴 보지도 못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 참 좋죠. 그러게요. 여자들끼리는 아무리 나의 정적이라 할지라도 생리대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빌려주고 시작해야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렇지. 팟빵에 수영 잘하고 싶어 님께서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대략 2년 전쯤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에서 조조 영화를 보고 살짝 흥분된 상태로 걸어 나오는데 엄마뻘 되는 70대 어르신이 근처 은행을 찾고 계시다고 장소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시간도 여유롭고 해서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어요. 이사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길을 알려드려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은행 앞에 도착했는데 어딘지 알았으니 볼 일은 다음에 보겠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시고 요새 밥맛도 없고 친구도 근처에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후라 조심스럽게 점심이나 한 끼 같이 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순간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쉽더라고요. 바로 앞에 냉면집이 있어서 같이 냉면을 먹으면서 점심은 제가 살게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바로 카운터로 가셔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버리셨어요. 눈 깜짝할 새에. 그래서 후식은 제가 살게요 했더니 돈 아깝다고 시간 괜찮으면 자기 집에 가서 커피 마시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나와 그분 댁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돌아가신 남편, 서울 사는 큰아들, 근처 사는 작은아들 얘기부터 좀 얄미운 둘째 며느리 흉도 보시면서 1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말동무 해드린 거죠. 아무나 집으로 들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돌아왔네요. 내가 너무 나갔나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잘했다 싶기도 했어요. 거창하게 인류애라 부르기는 부끄럽고 공동체의식?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보면 작은 손길, 눈길,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이런 에피소드를 좀 미담처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서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들리는 얘기는 누구를 따라갔다가 잘못되는 뭐 포교를 하더라라든가 어디 사인하라고 하더라. 기나 도를 믿느냐. 이런 괴담성에 그리고 결국은 사람 조심해야 된다로 귀결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예전에 시간 많을 때는 좀 잘 이러고 다녔거든요. 시간 그래요? 뭐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 집에 구경 가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수영 잘하고 싶어님의 이런 경험은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죠. 근데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마지막에 아무나 집에 들이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오는 거? 그렇게 따지면 본인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수영 잘하고 싶어님이 말동무 해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1시간 즐거운 에피소드를 만든 거죠. 에피소드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일방적인 교류가 아니라 쌍방간이니까 서로 말동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어떤 이야기로 물꼬를 터서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늘 괴담성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따뜻한 이야기 같은 것이 더 많이 눈에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톡토로 사연 중에서 저희가 선정한 것은 다 읽어드렸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 동네 소한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호토로님이 운영하는 제가 손목 발목을 잘 삐기 때문에 침을 맞으러 잘 가는데 선우 씨 봉침 맞아보셨나요? 저 맞아 본 것 같아요. 맞아 본 것 같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맞으면 잊을 수가 없어. 안 맞아봤나? 한 번 침을 맞고 나면은 따끔하고 나서 끝났나 싶을 때 정말 그제서야 찾아오는 미칠 듯한 고통.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정말 깜짝 놀라게 아프거든요. 근데 소호토로님이 이 봉침을 견뎌내는 처량한 신세의 환자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한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까만색
폭신폭신한 재질의 토끼 인형인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봉침을 놓기 전에 냅다 환자의 이 상체 위에다가 그 납작한 토끼 인형을 탁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봉침을 안 맞아본 사람은 이게 왜?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봉침을 맞는 순간 그 인형을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전혀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하지만 도움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다른 어떤 환자분은 오늘 자기가 봉침 맞을 날이잖아요. 그러면 다급하게 토끼 인형 주세요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토끼 인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때도 있고 너무 힘겨운 뉴스들도 자주 접하곤 하죠. 인류애가 파사삭 부서질 일은 차고 넘치지만 우리의 부서진 인류애를 그 사이를 조금씩 메꿔주는 이런 토끼 인형 같은 작은 따스함들이 반짝 급속 충전을 시켜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닳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는 좀 빠르게 방전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충전해가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 따뜻한 기운을 이어서 여드레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선우 씨. 네? 지난 시간에 여드레드 했던 품목이 스튜디오 토림의 티머그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뭐 좋은 리뷰 써주세요 이런 말 안 했는데 톡토로들이 구매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아주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착착착 읽으면서 또 인류애가 충전이 됐지 뭐예요. 이번에도 근데 스마트 스토어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토림의 티머그와 함께 찻자리에서 활용하면 참 좋은 그런 짝꿍 같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소리째에서 차를 마시면서 방금 먹은 거예요. 네. 오늘은 Letter from Lemon. 동탄에 있는 작은 디저트 가게입니다. 이곳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들을 소개할 때가 참 재밌지 않나요? 오늘 인류의 급속 충전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터 프롬 레몬 레프레라고 할까요? 레프레. 줄여서? 레프레 사장님과는 제가 참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레프레 사장님은 톡토로이시기도 하고 하나 씨의 오랜 팬이기도 하죠. 바로 네라고 대답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왜요? 오랜 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쑥스러워? 아니라고요. 제가 힘빼기의 기술을 요새 힘빼기의 기술 얘기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정판이 곧 나올 거고요. 네, 곧 나올 겁니다. 힘빼기 기술을 냈던 게 2017년이었고 그 해에 예스24의 도서 팟캐스트 책이라웃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레프레 사장님이 책이라웃 애청자셨고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SNS에 DM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저는 초보 강연자였고 어떤 약간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곧 강연을 해야 되는데 대기실에서 앉아있으면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히 대기를 하면서 뭐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레프레 사장님의 DM을 받은 거죠. 청취를 하면서 어떤 힘을 얻고 어떤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말씀을 이렇게 정중한 DM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강연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되던 참이었는데 지금 이 DM을 읽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충만해지고 좋다. 그리고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것 같다. 주신 기운 잘 받아서 강연도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다가 따뜻한 DM을 받고 마음이 참 많이 다독여졌던 그 기억을 아주 좋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저에게 또 선우 씨와
저 우리 둘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북토크가 있으면 찾아와 주시고 늘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예쁜 손글씨로 편지를 주실 때도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시던 레플의 이전에 운영하셨던 분당 정자동에 있던 카페도 우리 갔었던 적이 있죠. 내린 그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레터 프롬 레몬 사장님은 카페를 10년 동안 하다가 접고 동탄에 레터 프롬 레몬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저희가 받은 응원의 마음을 약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 디저트가 맛이 없으면 소개를 의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안 될 말이죠. 맛이 있어야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가게가 오픈했을 때부터 주문을 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여둘 애드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말해주듯이 레터 프롬 레몬의 특장점, 강점은 레몬이 들어가는 디저트, 특히 구움 과자류입니다. 레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톡토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입안에 침이 고이죠. 상큼하죠. 상큼, 향긋, 새콤. 근데 레몬은 참 강렬한 신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레터 프롬 레몬에서는 레몬을 이용한 레몬 케이크, 레몬 파운드 케이크, 레몬 사브레 등등의 레몬을 활용한 여러 디저트들이 있는데 먹어보면 너무 시다 이런 식의 맛이 아니에요. 레몬의 향은 아주 향긋하게 새콤하게 느껴지지만 맛 자체가 강렬한 레몬의 신맛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먹기에 아주 편안하면서도 입에 넣었을 때 싹 리프레시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구움 과자라는 카테고리가 가지는 미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교한 어떤 한 점의 케이크 같은 것은 그걸 서브하는 곳에 찾아가서 적당한 어떤 온도 안에서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구운 과자는 정말 이렇게 택배로 받아서 며칠 두고 차 마실 때마다 조금씩 먹어도 되는 게 참 강점 같아요. 저희가 동탄에 내린 그림에 인터뷰를 하러 가서 거기서 또 싸주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잘 먹었는데 또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받은 거를 또 꺼내서 먹고 있죠. 네. 물리거나 하는 맛이 아니고 또 부담스러운 맛도 아니어서 참 좋은 찻자리 간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짜 근데 약간 맥파이 앤 타이거로 차를 쟁여두시라. 그 다음에 스튜디오 토림, 팀워크로 그것을 우려 드시라. 그 옆에 뭐? 레플의 레몬 디저트를 곁들여 보시라.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잭살차를 티머그에 마시면서 레프레의 레몬 사브레 쿠키를 먹고 있잖아. 소름. 아니, 정말 놀랍도록 여둘 애드처럼 살아가는 우리. 근데 너무 당연하죠. 저희가 실제로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정착하는 아이템들만 여둘 애드에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너 참 김하나처럼 생겼구나 이거랑 똑같은 거지. 김하나니까. 저희가 큰 브랜드의 광고를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작은 가게를 여둘 애들을 통해서 알려드릴 때는 조금 더 따뜻하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장님이 가게를 어떤 마음으로 꾸렸는지, 가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탄의 어느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디저트 가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게 앞에는 그 주차 꽃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금지 콘이라고 하는. 그 주차 콘도 금지 꽃갈. 보통은 주황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레몬색으로 놓여 있고 그 가게 위에 있는 차양도 노란색으로 레몬색으로 찌워져 있죠. 안에 들어가면은 레몬색 스툴이 있고 레몬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들이 쇼케이스 안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손님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사장님이 어느 고등학생 얘기를 하셨죠. 여학생인데 용돈을 모았다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레몬 디저트를 여기서 사서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간다는 거였죠.
근데 그런 장면을 상상해봐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랑 같이 왔다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또 제안하셨다 그랬죠. 파운드 케이크는 없나요?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레몬 파운드 케이크 시작하셨다는데 추천드리고 싶어요. 톡토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레프레에서 저희가 가장 잘 먹는 것은 레몬 케이크. 요거는 크기가 아주 자그만데 모양이 그냥 레몬 모양으로 생겼어요. 개별 포장이 돼 있고 레몬 반쪽? 세로로 잘라놓은 레몬 반쪽 정도 크기죠. 근데 레몬 향이 입혀진 아이싱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방금 우리 선우 씨 하나 저 하나 까서 홀랑 먹었죠. 다 먹었는데 부담이 없고 기분이 산뜻해지죠. 그리고 이 고등학생의 어머니의 제안으로 도입하게 된 레몬 파운드 케이크는 레몬 케이크랑 또 조금 다르죠. 레몬 파운드 케이크는 반듯하게 썰어놓은 네모진 형태로 생겼는데 위쪽에 아이싱이 조금 더 두껍게 돼 있고 두 레몬 케이크와 레몬 파운드 케이크는 질감이 비슷한 듯 좀 달라요. 근데 각자 다르게 맛있습니다. 그렇지. 파운드 케이크는 또 그 마니아들이 있는 장르예요. 그 촘촘하게 고운 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파운드 케이크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레몬 사브레 쿠키. 요게 참 행복은 빠다야를 설파해온 행복 빠다론자로서 버터와 레몬의 아주 적절한 조화라고 할까? 사브레는 진짜 왜 버터 향이 진하게 나는 그런 응축된 맛의 쿠키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몬 향이 들어가니까 버터와 함께 이 상큼함이 느껴져서 느끼하지 않고 그러면서 버터리한 그 풍부한 고소함이 느껴져서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어먹기가 편합니다. 포크가 없어도 손으로 쏠랑쏠랑 낼롬낼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죠. 그렇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저희가 미팅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좀 차와 함께 내놓을 간식이 필요해서 이 사브레를 왕창 주문을 해놨죠. 참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요. 단맛과 레몬의 상큼한 향과 그 밸런스가 뒷맛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그야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레프레의 레몬 메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레몬 다크 브라우니. 요거는 레몬 디저트 약간 겁나는데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보통 브라우니가 좀 너무 진하거나 살짝 텁텁할 수 있는 거를 레몬이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느낌이 들죠. 네. 레터 프롬 레몬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 디저트 가게가 뜨고요. 거기서 배송 메뉴라고 눌러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돼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7가지 정도의 디저트 메뉴가 올라가 있어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톡토로들이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사장님과 상의해서 레몬 박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둘톡과 레프레의 콜라보 박스라고 할 수 있죠. 레몬 박스에는 레몬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 레몬 브라우니 하나, 아까 말씀드린 레몬 모양의 레몬 케이크 2개, 레몬 사브레 쿠키 2세트, 한 세트당 사브레 3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총 6개의 아이템을 묶어서 레몬 박스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도 주문하시면 금방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요거를 샘플러처럼 한번 드셔보시고 나는 요게 잘 맞구나, 이게 맛있네 싶으면은 나중에 주문하실 때 참고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더 담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레몬박스에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매번 주문할 때 시키는 메뉴가 있거든요. 혹시 톡토로들 중에서 좀 저처럼 단 거 잘 드시고 행복은 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같이 드셔보셔도 저는 추천인데
저희 방금 그거 나눠서 홀랑 다 먹었잖아요. 하나 씨도 괜찮았나요? 맛있었어요. 네. 스니커즈 초코칩 쿠키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하셨다는 카페 내린그림에서도 인기 메뉴였죠. 네. 요거 근데 먹으면서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기는 해요. 그 스니커즈 작은 거 있죠. 미니 사이즈. 그게 3개가 올라가거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선우 씨가 아까 먹으면서 이거 사실 뚱뚱이 맛이긴 한데 라고 했잖아요. 네. 참고하세요. 레터 프롬 레몬, 레프레는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가게예요. 그런데 동탄 언저리에서는 답례품이라든가 기념품으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게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업장이고 사장님이 혼자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톡토로 분들이 많은 주문을 할 수는 없어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들어갔을 때 품절이 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일정량이 다 판매가 되면은 품절을 거실 것 같은데 이게 공산품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또 다음 날이 돼서 들어가 보시고 생각날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언젠가는 주문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여둘톡 항상 들으면서 이 레몬 작업도 하고 케이크들을 굽기 때문에 우리 톡토로 여러분 여둘톡을 들으면서 구워지는 케이크들입니다. 소박하고 따뜻하고 상큼한 레터 프롬 레몬의 구운 과자 여두레드로 소개했습니다. 차와 함께 먹는 간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커피라고 맛이 없을까요? 사장님은 커피나 진한 홍차랑 가장 어울린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레터 프롬 레몬을 검색해 보세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제 선물용으로 맥파이 차와 토림 티머그 찾아봤던 터라 깜짝 놀랐어요. 제철 여둘톡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네요. 오늘은 자다가도 레몬 디저트가 나왔죠. 상품에 관심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만드나 궁금해지는데 선우 하나님을 통해 브랜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방학 가지셔도 좋고 지금처럼 해주셔도 좋아요. 화요일에 바로 듣고 금요일쯤 다시 업로드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방송 따라가기에 버겁지 않아요 하셨네요. 네. 스튜디오 토림의 티머그는 여둘 애드 기념으로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0% 할인을 하고 있고요. 할인 코드 같은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할인을 하고 있고 2월 말까지, 2월 28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혹시 지난주 방송 놓치신 톡토로들은 지금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샌드토로님께서 혹시 보이차 드시면서 치아 착색이 있지 않으신가요? 선우 언니의 15분 양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차 러버분들의 치아 관리 궁금해졌어요 하셨는데 착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 마시고 난 뒤에 가볍게 양치질을 하거나 맹물로 입을 헹구거나 하는 거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스튜디오 토림 티머그를 사용하신 톡토로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에도 저희를 태그해서 되게 많이 사용 후기를 써주셨어요. 태그 풍년입니다 지금. 근데 어떤 톡토로 분께서 여둘톡 광고는 컨텐츠다. 진짜 쓸만한 걸 광고함. 회사에서 쓰려고 샀는데 집용으로 하나 더 사고 싶네? 라고 써주셨어요. 일단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말 광고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사무실용으로 굉장히 좋은 한 꾸러미의 키트거든요. 이게 있으면 딱 차를 마실 수 있는. 근데 사무실에서 이것에 적응이 되면 또 집에 다른 차 도구가 있어도 생각이 나는 거지.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그랬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면 이 비율이라든가 두께라든가 만졌을 때 촉감 같은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들잖아요. 톡토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받아보고 아주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흐뭇합니다. 네. 문수86님께서 먼저 저는 작가님 두 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두 분이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컴플리트라든지
amount of time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굳이 영어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이참에 궁금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하셨는데 다른 게토로님, 올리브토로님께서 댓글을 아주 잘 써주셨어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댓글에 문의사항 같은 거에 답을 따로 안 드리는데 톡토로 분들이 이제는 서로 알아서 그거 몇 회차를 들어보세요. 이거 할인 코드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토로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추측건데 우리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영어에는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흔히 쓰는 말인 반면에 한국말로 시간의 양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으니 와닿지 않는데 흐름에 따라 모래가 쌓이는 모습이 그야말로 시간의 양이 가시화된 것이구나 하고 저도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올리브 토로님께서 여둘톡 79화 현대 언어 생활 탐구 편에 이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재미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될 것에 왜 영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봤던 편이었죠. 네. 이번 시간의 감각편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서 제가 컴플리트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약간의 게임 용어 같은 뉘앙스를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게토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말은 적당량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시간이 적당히 지나고 나서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굳이 영어의 수거 표현을 가져와서 썼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게토로님이 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스포티파이에서 윈토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헐 이라고 시작을 해요. 헐, 영국 사는 톡토로입니다. 아직 다 듣기 전인데 너무 신나서 댓글 써요.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읽을 수 있게 영문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런던에 명예 영업사원 1명 드릉 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뛰면 언젠가 런던에 북토크도 와주시겠죠? 하셨네요. 가고 싶습니다. 런던 북토크, 뉴욕 북토크 너무 가고 싶네요. 네, 일단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글날 기념인지는 모르겠지만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출간 예고를 그렇게 내줬더라고요. 한글날 이후에 영국에서 톡토로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톡토로 여러분, 펭귄 랜덤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저자에 저희 들어가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오음토로님께서 애플 팟캐스트에서 스포티파이로 넘어온 기념으로 댓글 남깁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 펭귄 랜덤하우스까지 꺄! 도파민 터지는 숏폼의 시대에 긴 글로 긴 대화로 차근차근 지구 정복해가는 우리 언니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요가하는 오음토로로서 오늘 에피소드에서 두 분의 요가 이야기도 나눠주셔서 좋았습니다. 작년 첫 여둘톡 에피소드 나데라를 듣고 바로 요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언니께서 샤라웃 해주셨었는데 이번 달에 1년이 되었답니다. 너무 뿌듯해요. 저의 인류의 충전 모먼트. 전 세계 171개국에서 매주 제철로 팟캐스트 듣는 톡토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다. 171개국에 있습니다. 스타리 K님께서 캐나다에서 듣고 있어요. 긴 출근길에 정다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편 듣고 저도 연력을 사서 방문에 붙여보았어요. 행동 패턴이 한눈에 들어와 좋아요. 운동한 날 그리고 20분 이상 독서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보람차죠. 꼬박꼬박 기록이 쌓이는 걸 보면요. 저희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엘토로님께서 오랜만에 메일 보내주셨네요.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는 시간을 여둘톡과 함께 보내며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LA 톡토로 엘토로입니다. 저 외에도 LA에서 여둘톡을 듣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다른 LA 톡토로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저는 이사를 해서 실제로는 LA 인근 톡토로가 된 마당이라 이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먼저 찜한 이의 특권으로 여기고 꿋꿋하게 엘토로이기를 고집해 보겠습니다.
여둘톡 136화 시간의 감각 편을 듣고 떠오른 시 한 편이 있어 나누어 봅니다. 한강 작가의 어느 늦은 저녁 나는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이 시를 옮겨 적는 동안에도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겠죠. 어떤 친구는 이 시를 읽으며 끊임없는 크고 작은 상실 속에서도 별 수 없이 이어가야만 하는 삶의 지난함을 느끼고 슬퍼졌다고 제게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의지와 꿋꿋함, 말하자면 밥심 같은 것을 전달받아 마음이 조금 더 씩씩해지곤 합니다. 이 시가 떠오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화자가 밥 공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문득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는 무언가를 의식하는 모습과 모래시계 안에 떨어져 쌓이는 모래를 보고 문득 시간의 양에 대해 생각하게 된 두 작가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여둘톡이 때때로 밥을 먹어야지 라고 일깨워주는 우리 내면의 음성을 닮은 방송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국과 그 혼란을 초래한 이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피자를 이렇게 반반 조합하면 맛이 좋다며 권하고 갖은 과자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고찰을 나누는 여둘톡을 통해 매주 정신적, 육체적 밥심을 충전받습니다. 전보광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죠. 당연히 기억합니다. 제 배우자의 외삼촌인 전복 잡는 솜씨만큼 마음씨도 좋고 오지랖도 넓은 이 미국인 할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여둘톡에 2차례 전복왕에 관한 사연을 보낸 적이 있지요.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영미권 출간 계약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전복왕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세계 170개국에 171개국입니다. 해외 톡토로들 중 한 명으로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는 영광을 누린 뒤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전복왕의 가족들에게 공유하며 이토록 멋진 방송에서 그의 이야기가 소개된 거라고 알릴 수 있었던 건 작년 한 해를 통틀어 손에 꼽게 뿌듯한 기억입니다. 곧 그들에게 영어로 번역된 여자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선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요. 출간 계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보광의 사연을 적어보낸 메일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봤더니 벌써 20주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끝을 맺고 있더군요. 20주라뇨? 이번 방송 주제에 걸맞게도 새삼 그간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둘톡과 함께 했는지가 느껴져 조금 웃었습니다. 미국의 공휴일을 맞아 동네 찻집까지 개와 함께 긴 산책을 다녀오는 길에 길동무로 더할 나위 없이 어울렸던 136화를 듣고 나서 충만한 1시간 반을 보냈다는 만족감 속에 적어 내려온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136화에 걸쳐 시간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토로 올림. 엘토로님은 아실까요? 엘토로님의 메일이 저희에게 얼마나 든든한 밥이 되는지. 136화 시간의 감각 편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답신을 보내주신 엘토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엘토로님의 배우자분의 외삼촌이신 전복왕을 추억하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추도식을 어떻게 성대한 파티로 치르면서 돌아가신 분을 같이 기억하고 그분의 삶에서 공유했던 시간을 나눴는지를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었어요. 여둘톡 20화 죽음이 삶을 찾아올 때 그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보내주신 이야기라 아마 21화에 소개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전복왕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톡토로들은 21화 이상하고 멋진 변호사 우영우 편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읽어야지 했다가 미뤄지곤 했던 메일이 있어요.
뒤늦게 읽어드립니다. 톡토로가 광주에 갔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해화 톡토로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우리 모두 다 기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계엄으로 여전히 시국이 아주 하수상하네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생을 잘 살아가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둘톡을 듣고 나서부터 톡토로 활동을 꽤 적극적으로 해왔는데요. 토지도 20권이나 같이 완독하고 전시회도 보고 여행도 다녔답니다. 지금은 최명희 작가님의 혼불을 시작했어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로 3번 정도 톡토로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4번째 모임으로는 광주에 모여서 독서 모임을 했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는 톡토로 10명과 함께요. 와, 너무 멋지다. 저희는 3달 전부터 이 모임을 계획했어요. 사실 계획을 직접 짠 건 똑토로 님이시지만요. 5.18 기념관, 전일빌딩 245, 5.18 기념공원까지 다녀왔고요. 구 묘지도 가서 전두환의 이름도 야무지게 밟고 왔답니다. 책만 읽었을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온몸으로 읽게 되는 경험이었는데요. 소년이 온다 해서 은숙이가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분수를 직접 보니까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등장인물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10명이서 함께 일정을 맞추는 것도 결이 비슷한 것도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작가님들에게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도 참 의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봄이 되겠죠.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과 함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신으로 이번에 간 여행 모임 이름이 톡토로가 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재밌게 놀았는지 기록하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찍었다고 링크를 알려주셨습니다. 열어봤더니 약간 예능 프로그램처럼 썸네일에 되게 선명한 서체로 톡토로가 간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여둘톡에 대한 직접적인 감상도 물론 언제나 좋지만 여둘톡을 듣는 분들끼리 만나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가끔씩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그것도 저희에게 아주 든든한 밥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7화는 인류의 급속 충전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두레드에서는 동탄에 있는 레몬 중심의 디저트 가게 레터 프롬 레몬을 소개했습니다. 레몬 박스를 추천드렸어요.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